안녕하세요. 오늘도 뜬금없는 국제정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응? 동물에 미쳐서 하루 왼종일 동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국제정세 같은 거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라서 제가 뭐 어떤 기사 하나를 보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 베스트 다큐멘터리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진짜 주제는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역사 이야기도 나오고 자연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에 How Putin Manipulate the Russian People 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이제 직접 러시아 국민들과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전승 기념일 날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이랑 같이 행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약간 섬뜩했던 게 그 러시아 국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빨간색 바탕에다가 스탈린까지도 등장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왜 푸틴을 그렇게 지지하는가, 라고 하니까 몇몇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나치즘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나치즘이 언제적 얘기인데 이 사람이 나치라는 걸 들고 나올까?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독소 전쟁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 전쟁 때 그 2차 대전 전체 그 사망자 수에서 소련과 독일의 전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민간인과 군인 전 합쳐서 2천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푸틴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가는 역사 박물관 이런 데다가 소련의 무기들 이런 거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성공했던 전쟁, 뭐 자기네들은 다 선전했다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에서도 이겼고, 어, 체첸에서도 이겼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러시아는 위대한 국가고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푸틴이 말하는 우리는 나치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근거가 없지만 그 이야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이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애국심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국지전의 형태로는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따른 상흔은 또 더 커지잖아요. 지금 언제적 독소 전쟁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해도 러시아 국민들한테 먹히는 듯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일본 반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나라를 한번 잃었잖아요. 그게 저는 국제 정세에 전혀 이렇게 무관심했던 조선 말의 관리들의 탓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세상을 넓게 봤으면 빨리빨리 산업화를 해서 일본도 사실은 고속 성장한 나라잖아요.
그 일본도 똑같은 걸 겪었어요. 우리처럼 그 문을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 미국이 와가지고 미국 상선이 와가지고 막 우리랑 무역하자 막 난리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산업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어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어 먹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국제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여기 끼었다 저기 끼었다 양다리 삼다리 검을 치라는 뜻이 아니라 중립 외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신냉전 시대가 저는 다시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푸틴이 그걸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다음에는 어디서 터질지 모르죠. 그래도 이거는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선제 공격을 하는 거에는 항상 명분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사우디를 사우디였나요?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개입을 한 거죠. 근데 그럼 후세인은 뭐 위대한 사람인가요? 미국 같은 깡패 국가랑 싸워서 위대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 독재자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 그 푸틴과 힐러리 클린턴의 굉장히 악연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푸틴은 정말 힐러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푸틴 같은 독재자의 눈에 힐러리는 되게 드센 여자, 드센 여자로 보였고 힐러리의 눈에는 푸틴이 독재자, 굉장히 매너 없는 남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서 첫 인상부터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다피가 이집트 가다피가 결국에는 막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밟혀서 막 얼굴에 피 터지고 막 이런 영상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줘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걸 보고 진짜 깔깔 웃거든요. 깔깔 웃는데 그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마치 코미디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 영상에 굉장히 푸틴이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감을 느꼈겠죠. 자기도 그 적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왜 아직도 지지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이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자, 크레이지 캣 레이디만은 아니다. 관심 있어요. 근데 국내는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뭐 파벌 아니야. 그 뭐라 그러죠? 그 옛날 그 당파 싸움 같아서 좀 보기가 싫고 재밌는 영상이나 다큐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사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를 좀 다시 봐야 되는데 그 2차 대전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나치즘,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연합국에 미국과 소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민주주의냐? 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북한의 국명이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거든요. 민주주의에 인민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화국이고 걔네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같은 민주주의도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2차 대전 때는 뭐 거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같이 싸웠는데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서로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냉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전에도 그랬고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숙청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개념을 좀 잘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사상의 자유 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나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해서 살아도 돼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도 괜찮고 뭐 사회주의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로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중간에 공화양이 우당탕까지. 안녕.